안녕하세요, 여러분. 쇼콜라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다크 초콜릿 템퍼링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밀크 초콜릿을 순행법으로 템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온도계는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리용 온도계입니다. 이 온도계를 선택한 이유는 근처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고 다른 온도계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온도계는 5,000원이었고 건전지는 전에 구매해 놨던 거 계속 쓰고 있어요. 밀크 초콜릿 템퍼링 시 꿀팁이랑 주의할 점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사용할 커버처 초콜릿은 깔리바우트 초콜릿이에요. 카카오 버터 함량이 높은 커버처 초콜릿은 내부 구조가 안정하지 않아서 사용할 때는 템퍼링을 해줘야 하는데요. 템퍼링 온도는 초콜릿 봉투 옆에 나와 있어요. 초콜릿 회사, 브랜드, 종류마다 템퍼링 온도가 살짝 다를 수 있으니 초콜릿 봉투 옆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 과정부터 보여드릴게요. 따뜻한 물, 찬물, 밀크 초콜릿, 실리콘 주걱, 다이소 요리용 온도계, 행주 등을 준비해 주세요. 따뜻한 물은 중탕볼을 담갔을 때 물이 넘치지 않을 높이까지 물을 담아주세요. 찬물은 하루 전날 냉장고에 넣어놨던 물을 사용했어요. 아이스팩을 넣어 계속 차갑게 유지해 줄게요. 저는 몰드 기준에 맞춰서 밀크 초콜릿을 350g 준비해 줬습니다. 템퍼링을 시작하기 전에 초콜릿 온도 측정 시 주의할 점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온도계가 중탕볼이나 주걱에 닿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온도계를 직접 초콜릿에 닿도록 하여 측정하는 방식인 접촉식 온도계이다 보니 온도계가 중탕볼에 닿을 수 있습니다. 초콜릿 온도만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계가 중탕볼에 닿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 온도계에 초콜릿이 충분히 닿도록 하고 온도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온도계 끝부분부터 충분히 닿도록 해주세요. 접촉식 온도계라 그런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편입니다. 온도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 따뜻한 물이나 찬물 위에서 온도를 측정하면 안 됩니다. 따뜻한 물이나 찬물 위에서는 초콜릿 온도가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예요. 반드시 물에 내려서 온도를 확인해 주세요. 밀크 초콜릿 템퍼링 온도는 45도, 27도, 29에서 30도입니다. 따뜻한 물에서 45도로 중탕해 주시고 찬물에서 27도로 식혀준 다음 다시 따뜻한 물에서 29에서 30도 사이로 맞춰주시면 템퍼링은 끝이 납니다. 템퍼링 시 주의할 점부터 알려드릴게요. 초콜릿 중탕 시 끓는 물보다는 45에서 50도 정도가 좋습니다. 끓는 물에 중탕하게 되면 수증기가 초콜릿에 들어갈 수 있고 초콜릿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정해진 온도를 넘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 중탕한 초콜릿을 식힐 때 찬물에 오래 올려두지 않도록 해주세요. 중탕볼 밑부분부터 초콜릿이 빠르게 식기 시작하는데요. 찬물에 계속 올려두고 있으면 중탕볼 밑부분에 초콜릿이 많이 굳게 됩니다. 이렇게 굳은 초콜릿을 실리콘 주걱으로 긁어주게 되면 초콜릿이 뭉쳐서 덩어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최종 온도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밀크 초콜릿의 최종 온도는 29에서 30도 사이입니다. 최종 온도가 넘어가 버리면 템퍼링이 깨져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템퍼링 해줘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초콜릿을 순행법으로 템퍼링 할 땐 초콜릿의 흐름성을 잘 확인해야 하고 적당한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를 타이밍입니다. 여러 번 연습해봐야 초콜릿의 흐름성을 알 수 있고 템퍼링 하는 방법도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밀크 초콜릿 템퍼링 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밀크 초콜릿을 45도로 중탕해 줄 거예요. 중탕물은 약 50도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콜릿을 따뜻한 물에 올리고 실리콘 주걱으로 저으면서 중탕해주세요. 초콜릿은 사람 체온에서도 쉽게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약 45에서 50도 정도에서 쉽게 중탕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 알갱이가 어느 정도 있고 약 80% 정도 녹았을 때 중탕물에 내려서 초콜릿을 완벽히 녹여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초콜릿 온도를 천천히 올릴 수 있어요. 초콜릿이 다 녹았으니 온도를 확인해 볼게요. 딱 45도가 되었네요. 중탕한 밀크 초콜릿을 찬물에서 27도로 식혀줄 차례입니다. 아이스팩을 빼준 다음 중탕한 초콜릿을 찬물에 올리고 실리콘 주걱으로 살살 저어주면서 온도를 내려주세요. 찬물에 오래 올려두고 있으면 중탕볼 밑에 초콜릿이 굳어버릴 수 있으니 찬물에 내려서도 충분히 저어주세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초콜릿의 흐름성이 느려지게 됩니다. 초콜릿을 주걱으로 떠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떨어뜨려 봤을 때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온도를 확인해 줍니다. 딱 27도가 되었네요. 온도계에 묻은 초콜릿은 사용하기 전에 미리 닦아주세요. 27도인 초콜릿을 살짝 중탕해서 29에서 30도 사이로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중탕물 온도는 약 50도 정도로 유지해주고 있어요. 잠깐만 중탕해도 초콜릿 온도가 금방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1에서 2초 정도 따뜻한 물에 짧게 올렸다가 바로 내려주는 방법으로 초콜릿 최종 온도를 맞춰주세요. 저는 약 2초 정도 중탕해줬어요. 온도를 확인해 볼게요. 29.6도네요. 이렇게 밀크 초콜릿의 최종 온도까지 맞춰줬습니다. 템퍼링을 완료해줬으니 잘 되었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냉장고에서 굳혀왔어요. 표면이 매끈하게 굳었다면 템퍼링이 잘 된 상태입니다. 템퍼링이 깨져버렸거나 보관을 잘못했을 경우 표면에 얼룩이 생기는 불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불룸 현상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초콜릿의 지방 성분인 카카오 버터가 분리된 팻 불룸과 설탕이 분리된 슈가 불룸으로 나뉩니다. 팻 불룸은 초콜릿의 보관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높았을 때 나타나고 슈가 불룸은 보관 시 습기에 노출된 경우 큰 온도차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템퍼링이 잘 된 초콜릿은 표면에 얼룩이 없고 광택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러뜨렸을 때 소리도 좋네요. 초콜릿 보관 시 습도는 70% 이하, 온도는 12에서 18도 사이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밀크 초콜릿을 순행법으로 템퍼링해보고 템퍼링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